미국에서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는 건요, 진짜 복잡한 미로 찾기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 미로의 끝에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열쇠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복잡한 입법 과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험난한 여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의 여정은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경기장과 규칙을 이해하고 가장 넘기 힘든 허들을 살펴본 뒤에 오늘의 주인공인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한 편의 드라마처럼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법안 통과를 얘기하려면 일단 그 판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의회라는 경기장, 기본 규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의회는요, 상원과 하원 이렇게 방이 2개입니다. 근데 이 둘이 성격이 완전 달라요. 상원은 각 주를 똑같이 대표하고 하원은 인구 비례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려면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문지기 2명을 전부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시겠죠? 지금 정치 상황이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상원, 그리고 백악관까지 싹 다 장악했어요. 이걸 트라이펙타라고 부르는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 초반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론상으로는 공화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그냥 쫙쫙 밀어붙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상원 속을 딱 들여다보면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공화당이 53석, 과반은 맞는데 이 숫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법안 통과를 막는 아주 거대한 벽을 넘으려면 어떤 마법의 숫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숫자의 비밀이 뭔지 바로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바로 그 법안 통과의 가장 큰 장애물, 상원에만 있는 60표의 문지기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수당이라고 해도 제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지기의 정체는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끝도 없이 토론을 하면서 표결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다수당이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걸 막기 위한 최후의 방어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숫자 60입니다. 상원의원 100명 중에 60명, 그러니까 5분의 3 이상이 이제 그만 토론하고 투표합시다 하고 동의해야 돼요. 이걸 토론 종결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마법의 숫자인 거죠.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죠? 공화당은 53석, 마법의 숫자인 60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최소 7명의 민주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표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트라이펙타라고 막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상대방하고 협상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게 지금 미국 상원의 현실이에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이제 이 복잡한 판을 뚫고 가려는 오늘의 주인공 클래리티 법안이 도대체 뭔지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법안 이름 그대로 목표는 명확성을 주는 겁니다. 그동안 디지털 자산이 상품이냐, 증권이냐 말이 많았잖아요. 규제 기관끼리 서로 자기 거 아니라고 미루기도 하고 이 법안은 딱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디지털 상품은 CFTC가 맡고 투자 계약, 즉 증권 성격의 자산은 SEC가 맡아라. 이렇게 역할을 딱딱 나눠주는 거죠. 이 클래리티 법안 사실 꽤 먼 길을 왔습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큰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했고요. 상원의 첫 번째 관문인 농업위원회에도 무사히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원 금융위원회라는 아주 큰 산 앞에서 딱 멈춰서 있습니다. 이 법안의 운명이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아니 근데 이 법안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규제기관 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건 암호화폐 산업 전체, 특히 XRP의 미래가 걸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짜 거대한 변화 5가지가 생깁니다. 첫째, 행정부 입맛대로 바뀌는 해석이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법이 생기는 거고요. 둘째, 불확실성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쏟아져 들어올 문이 열립니다. 셋째, XRP ETF 같은 혁신적인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길이 닦이는 거고요. 넷째, 리플 같은 회사들이 소송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소송만 걸면서 시장을 억누르던 이른바 집행에 의한 규제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이 한마디면 설명이 끝납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분석가가 그랬어요. 이 법안만 통과되면 XRP ETF
ETF 하나만으로도 최대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1조 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시장에 얼마나 큰 돈이 들어오고 싶어서 지금 참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5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인데 그 미래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말 그대로 긍정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칼날 위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쪽 얘기를 한번 나란히 들어보시죠.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하원에서 보여준 초당적인 지지, 그리고 백악관도 지지하고 있다는 걸 믿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순퉁이라는 거죠.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아니, 선거가 코앞인데 시간이 너무 없지 않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금융위원장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팽팽하죠? 실제 시장의 예측도 이런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 데이터를 보니까 연초만 해도 82%였던 통과 확률이 지금은 58%까지 뚝 떨어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는 걸 시장 참여자들도 다 느끼고 있는 거죠. 이 법안을 이끌고 있는 상원의원의 이 한마디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딱 보여줍니다. 이번에 통과 못 시키면 다음 기회는 2030년은 돼야 올지도 모른다. 와,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4년 뒤를 기약해야 한다는 정말 절박한 외침이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 결국 단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운명을 결정할 바로 그곳에 모든 눈과 귀가 쏠려 있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4월 말로 예상되는 상원 금융위원회의 마크업. 이 마크업이 뭐냐면요. 위원회에서 법안 내용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투표에 붙이는 단계예요. 이 문턱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클래리티 법안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운명의 순간이죠. 강력한 지지라는 순풍과 60표의 장벽, 그리고 시간의 압박이라는 역풍. 이 사이에서 클래리티 법안은 과연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في أكبر